진수는 강남의 고층 빌딩에서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나왔다. 서울의 밤은 이미 깊어 있었고 차가운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최진수,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중 한 명이자 진수그룹의 회장으로 그는 자신의 냉철함과 비즈니스 감각으로 유명했다. 오늘의 회의는 특히 중요했다. 새로운 기술 투자에 관한 것이었고 수십억 원이 걸린 결정이었다. 진수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다. 정 비서, 차 준비됐나? 네, 회장님.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수는 전화를 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회의 내용으로 가득했다. 해외 시장 확장, 신기술 투자, 경쟁사 동향. 그의 머리는 마치 컴퓨터처럼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분석했다. 사진처럼 선명한 기억력은 그의 가장 큰 무기였지만 때로는 저주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기 전 진수는 로비에서 잠시 멈췄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팠고 로비의 작은 카페가 아직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간단한 간식을 사기로 결정했다. 바나나 하나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카운터에서 기다렸다. 진수는 커피를 받아들고 바나나를 천천히 벗기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작은 목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아저씨, 바나나 다 드시면 껍질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진수는 놀라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낡은 옷을 입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의 작은 소녀가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7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의 눈은 호기심과 순수함으로 가득했다. 진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세계에서는 이런 종류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 특히 어린아이로부터는. 뭐라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냉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소녀는 위축되지 않고 다시 말했다. 바나나 껍질이요. 할머니가 바나나 껍질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바나나를 자주 살 수 없어서요. 진수는 소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가난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그녀의 눈에서 빛나는 지능과 존엄성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기억 속으로 끌려갔다. 35해 전, 자신도 이 소녀와 같은 나이였을 때 부산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가난하게 살았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버려진 생선뼈를 주워와 국을 끓이던 날들, 학교 급식이 유일한 제대로 된 식사였던 시절, 그리고 어느 날 부자가 되어 이런 삶에서 벗어나겠다고 다짐했던 순간. 이름이 뭐니? 진수는 갑자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물었다. 소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서미나예요. 미나야, 너 혼자 여기 있니? 부모님은? 미나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할머니랑 같이 왔어요. 할머니가 여기 근처에서 청소 일을 하시거든요.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시간에 청소부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의 존재를 의식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의 회사 건물에서도 매일 밤 수십 명의 청소부들이 일했지만 그들은 그저 배경의 일부였다.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니? 2층에서 일하고 계세요. 곧 내려오실 거예요. 진수는 바나나를 보고 다시 미나를 보았다. 그는 바나나를 다 먹고 껍질을 그녀에게 건네주려 했지만 갑자기 그것이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인지 깨달았다. 대신 그는 카페 직원에게 바나나 한 송이를 더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 미나야. 바나나 전체를 가져가. 할머니와 함께 먹어. 미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바나나를 받아들었다. 그때 청소 유니폼을 입은 나이 지긋한 여성이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는 미나를 발견하고 서둘러 다가왔다. 미나야,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여성은 진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 손녀가 폐를 끼쳤나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에게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 주었네요. 여성은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죄송합니다. 미나야, 인사드려. 미나는 작은 목소리로 안녕히 가세요, 아저씨. 바나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진수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할머니와 손녀는 손을 잡고 건물을 나섰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어떤 품위가 있었다. 가난해도 굽히지 않는 자존심이 느껴졌다.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정 비서가 로비로 들어와 말했다.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생각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남겼다. 서미나 할머니 청소직원 강남 센트럴 타워. 차에 오른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 풍경은 항상 그를 매혹시켰다. 수많은 빛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들. 오늘 밤 그는 그중 하나를 만났다. 정비서, 우리 빌딩의 청소 용역 회사에 대해 알아봐줘. 특히 오늘 밤 이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명단이 필요해. 네?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냥 확인할 게 있어. 정 비서는 의아해하면서도 메모했다. 진수 회장이 청소 직원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날 밤 진수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불안했다. 바나나를 달라던 소녀의 목소리가 귓기에 맴돌았다. 진수의 아파트는 최고급 가구와 예술품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혼자였다. 사업의 모든 것을 바쳐온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형제 자매도 없었다. 그의 세계는 비즈니스 파트너, 직원, 경쟁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진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소녀 미나와 그녀의 할머니,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이 뒤섞였다. 어떤 운명의 장난처럼 오늘의 만남은 그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 같았다. 내일 아침에 그들을 찾아야겠다. 그는 중얼거렸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강한 충동이 그를 이끌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정 비서에게 전화했다. 청소 용역 회사에서 정보를 받았나? 네, 회장님. 어제 강남 센트럴 타워에서 일한 청소 직원 목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찾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성 직원 중에 손녀가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 아마도 나이가 많을 거야. 잠시 후 정 비서가 다시 전화했다. 김영숙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65세이고 2년째 그 건물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손녀가 있다는 기록은 없지만 가족 상황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소는 송파구 거여동 쪽입니다. 정확한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수는 평소와 다르게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골랐다. 운전기사를 부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차를 몰기로 했다. 그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그의 개인차, 검은색 아우디를 선택했다. 서울의 아침 러시아워를 뚫고 진수는 거여동으로 향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점점 뒤로 물러가고 도시의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다. 화려한 쇼핑몰과 고급 아파트 단지 대신 오래된 다세대 주택과 작은 시장들이 나타났다.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진수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곳은 그가 평소 가는 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오래된 건물들, 좁은 골목,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 살았던 부산의 작은 동네를 떠올렸다. 마침내 그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작은 다세대 주택 앞에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펴보았다.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입구 옆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종 채소와 허브가 심어져 있었다. 진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왜 낯선 청소부와 그녀의 손녀를 찾아온 것일까? 그는 이런 충동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미나의 순수한 눈빛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는지도 모른다. 진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에서 내렸다.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진수는 아파트 입구에 서서 호출기를 눌렀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잠깐의 정적이 흐른 후 크래클링 소리와 함께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진수는 목을 가다듬었다. 안녕하세요. 김영숙 씨를 찾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진수입니다. 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노인이 그의 이름을 알아볼까 걱정했다. 최진수라는 이름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너무나 유명했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그의 얼굴보다는 이름이 더 알려져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경계심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어제 저녁에 센트럴 타워에서 만났습니다.
손녀 미나와 함께요. 또 다른 침묵이 이어졌다. 진수는 불안하게 기다렸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오길 기다렸지. 자신이 먼저 다가가는 법은 없었다. 마침내 문이 열렸다. 영숙은 작은 키에 마른 체구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다. 그녀는 진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무슨 일이시죠? 그녀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진수는 갑자기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건 미나를 위한 작은 선물입니다. 영숙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희는 자선을 받지 않습니다, 최 선생님. 자선이 아닙니다. 진수가 황급히 말했다. 그저 친구로서의 작은 선물일 뿐입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친구가 아닙니다, 최 선생님. 어제 처음 만났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왜 갑자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진수는 당황했다. 그는 거절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시겠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곧 일터로 가야 합니다. 진수는 작은 아파트로 들어갔다. 내부는 좁았지만 놀랍도록 정갈했다. 벽에는 몇 장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작은 책장에는 책들이 가득했다. 주방 테이블에는 학교 교과서와 공책들이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영숙이 간단한 식탁을 가리켰다. 진수는 앉았다. 그는 이런 소박한 가정집에 들어온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미나는 학교에 갔나요? 그가 물었다. 네, 1시간 전에 갔어요. 영숙은 대답하며 작은 주전자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진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손주들도 있으신가요? 네, 미나의 남동생 2명이 있어요. 지금은 어린이집에 있고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 부모님은 영숙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제 딸과 사위는 3년 전 교통사고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이후로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진수는 깊은 동정심을 느꼈다. 정말 유감입니다. 영숙은 차를 테이블에 놓았다. 오래된 찻잔이었지만 깨끗했다. 이제 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생각을 정리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제 미나를 만나고 나서 뭔가가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어요. 영숙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최진수 회장님이시죠, 진수그룹의. 진수는 놀랐다. 알고 계셨군요. 물론이죠. 제가 청소부라고 해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어제 로비에서 봤을 때 알아봤어요. 하지만 미나는 몰랐을 거예요. 진수는 잠시 침묵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가족도 가난했습니다. 부산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버려진 생선뼈를 주워와 국을 끓이던 날들도 있었죠. 영숙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랬군요. 어제 미나가 바나나 껍질을 달라고 했을 때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진수는 말을 멈추고 다시 시작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최 회장님, 감사합니다만 우리는 자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존엄성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그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선이 아닙니다. 진수가 강조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이라고요? 영숙이 의아해했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다. 작은 베란다에는 여러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다양한 채소와 허브가 자라고 있었다. 이 식물들을 직접 기르시나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작은 취미이자 필요에 의한 것이죠. 신선한 야채를 살 여유가 없어서 직접 기르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주고 싶거든요. 진수는 감탄했다. 정원 가꾸기에 소질이 있으시네요. 대학에서 식물학을 전공했어요. 오래전 일이지만 영숙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교수셨나요? 진수가 놀라서 물었다. 아니요, 그렇게 높은 위치까지는 아니었어요. 연구원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변했어요. 빚이 쌓이고 집을 잃었고 그리고 딸마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수는 깊이 감동받았다. 이 여성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교육받은 지식인이었고
인생의 비극으로 인해 현재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김 선생님, 진수가 정중하게 말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제 회사 구내식당에서 유기농 채소와 허브를 공급받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작은 텃밭을 확장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생산물을 구매하겠습니다. 공정한 가격으로요. 영숙은 놀란 표정이었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이건 그저 작은 베란다 정원일 뿐이에요. 회사 구내식당을 위한 충분한 양을 생산할 수 없어요. 더 큰 공간이 필요하겠죠. 진수가 동의했다. 혹시 이 근처에 버려진 공터나 사용하지 않는 땅이 있나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이 아파트 뒤편에 버려진 공터가 있긴 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되었지만 몇몇 주민들과 함께 정리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누구의 땅인지 확실하지 않고 허가도 없어서. 진수의 눈이 빛났다. 그곳을 볼 수 있을까요? 영숙은 시계를 보았다. 지금은 일터에 가야 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정했다. 오후에 제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때 보여드릴게요. 4시쯤 괜찮으신가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합니다.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숙도 함께 일어났다. 최 회장님, 그녀가 말했다. 왜 이러시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진심이라면 감사합니다. 진수는 미소 지었다. 제 진심입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어요. 저를 진수라고 불러주세요. 회장님이란 호칭은 이곳에서는 어울리지 않네요. 영숙은 작게 웃었다. 알겠어요, 진수 씨. 진수는 아파트를 나와 차로 돌아갔다. 그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삶은 항상 계획되고 통제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직관을 따라 행동했고 그것이 옳게 느껴졌다. 그는 차에 타서 정 비서에게 전화했다. 정 비서,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해. 개인적인 일이 생겼어. 네, 회장님. 오늘 중요한 미팅이 3개나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는 투자자들과의 미팅도 있고 모두 미루어. 내일로. 하지만 회장님, 지금 말한 대로 해. 정 비서. 진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네, 회장님. 정 비서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진수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평소와 다른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도 놀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차를 출발시켰다. 오늘 하루 그는 자신의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를 탐험하기로 했다. 그리고 첫 번째 목적지는 송파구청이었다. 그 버려진 공터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구청에 도착한 진수는 도시계획과를 찾았다. 처음에 직원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과장이 직접 나와 그를 응대했고 모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했다. 그 버려진 공터는 실제로 민간 소유의 땅이었다. 소유주는 수년간 그 땅을 방치해 두었고 개발 계획도 없었다. 진수는 소유주의 연락처를 받아 즉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성민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최진수입니다. 진수그룹의 회장입니다. 전화 너머로 놀란 기색이 느껴졌다. 최 회장님? 무슨 일로?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귀하의 땅에 관심이 있습니다. 구입 가능할까요? 그 땅이요? 글쎄요. 사실 그 땅은 제가 상속받은 것인데 특별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진수는 미소 지었다. 좋은 가격을 제안하겠습니다. 내일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상세히 논의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전화를 끊은 진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첫 단계는 성공적이었다. 이제 영숙과 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이 단순해 보이는 계획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었다. 그 땅의 진정한 가치와 그것을 둘러싼 복잡한 역사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땅의 소유주인 박성민은 진수의 오래된 비즈니스 라이벌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진수는 차를 몰고 다시 거여동으로 향했다. 그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근처의 작은 시장을 둘러보기로 했다. 고급 백화점과 쇼핑몰에만 익숙했던 그에게 이 소박한 재래시장은 신선한 경험이었다. 시장은 활기차고 소란스러웠다. 상인들은 큰 소리로 자신의 상품을 홍보했고 손님들은 가격을 흥정했다.
진수는 오랜만에 이런 진정한 삶의 현장을 경험했다. 그는 한 과일 가게에서 멈춰 섰다. 아저씨, 이 바나나 얼마예요? 그가 물었다. 한 송이에 5,000원입니다. 싱싱한 수입 바나나예요. 진수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건넸다. 2송이 주세요. 상인은 바나나를 봉지에 담아주었다.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진수는 바나나를 받아들고 시장을 계속 둘러보았다. 그는 오후에 영숙과 미나를 다시 만날 때 이 바나나를 선물로 줄 생각이었다. 작은 선물이지만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더 큰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다. 오후 4시 진수는 약속한 대로 영숙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전과는 달리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여기저기서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 중에서 진수는 미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작은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 진수는 주저하다가 미나에게 다가갔다. 안녕 미나야. 미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곧 그를 알아보고 밝게 웃었다. 아, 바나나 아저씨. 진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바나나 아저씨. 사업가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그는 냉혈한 최, 비즈니스의 제왕과 같은 별명으로 불렸다. 하지만 이 순수한 아이의 입에서 나온 바나나 아저씨라는 별명이 이상하게도 그를 기쁘게 했다. 할머니를 만나러 왔어. 그가 말했다. 집에 계실까?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방금 일해서 돌아오셨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녀는 진수의 손을 잡고 아파트로 이끌었다. 진수는 이 작은 손의 따뜻함에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손을 잡았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미나는 3층으로 그를 안내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영숙이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는 아직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약간 지쳐 보였지만 미소를 지었다. 진수 씨, 정확히 시간을 지키시네요. 약속은 지켜야죠. 진수가 대답했다. 그는 가져온 바나나를 내밀었다. 미나를 위해 가져왔어요. 미나의 눈이 반짝였다. 와, 감사합니다. 영숙은 부드럽게 웃었다. 고마워요. 미나야, 숙제 시작하렴. 나중에 바나나 먹자.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영숙은 진수에게 몸짓했다. 갈 준비 되셨나요? 그 공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죠. 두 사람은 아파트를 나와 근처에 버려진 공터로 향했다. 영숙은 길을 안내했다. 몇 분 걷지 않아 그들은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있는 넓은 공간에 도착했다. 공터는 예상보다 넓었다. 약 1,000평 정도 되어 보였다. 잡초가 무성했고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려 있었지만 진수는 이곳의 잠재력을 즉시 알아보았다. 여기가 그곳이군요. 그가 말했다. 생각보다 넓네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꽤 큰 공간이죠. 몇 년 전 저와 몇몇 이웃들이 이곳을 정리해서 공동 정원으로 만들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항의를 했고 우리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진수는 땅을 둘러보며 걸었다. 흙을 만져보고 태양의 방향을 확인했다. 토양 상태가 어떤가요? 놀랍게도 좋은 편이에요. 영숙이 대답했다. 이전에 작은 텃밭을 시작했을 때 식물들이 잘 자랐어요. 이 지역은 예전에 농경지였다고 들었어요. 도시화되기 전에요. 진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영숙 씨. 이 땅의 소유주를 찾아냈고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땅을 구입해서 당신과 주민들이 공동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영숙은 놀란 표정이었다. 정말요? 하지만 왜요? 이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땅을 사는 건 큰 투자예요. 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왜 그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전혀 수익성 있는 투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이것이 옳다고 느꼈다. 제가 어렸을 때의 꿈이 있었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는 꿈이었죠. 하지만 부자가 된 후에는 그 꿈을 잊었어요. 항상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을 추구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죠. 미나를 만나고 나서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제 답을 찾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영숙은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군요. 놀랍습니다, 진수 씨.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을 냉정한 사업가로만 알고 있어요.
진수는 미소 지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요. 하지만 어쩌면 제 안에는 다른 누군가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들은 공터를 한 바퀴 더 돌아보았다. 진수는 이미 머릿속으로 이곳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계획하고 있었다. 이곳을 단순한 텃밭 이상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가 말했다.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가든으로요.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고 어쩌면 작은 마켓도 열 수 있을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장소로요. 영숙의 눈이 빛났다. 그건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저소득층이고 신선한 유기농 식품을 구하기 어려워요. 이런 공간이 있다면 정확히요. 진수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법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땅을 구입하고 적절한 허가를 받아야 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죠. 내일 땅 주인을 만나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수가 약속했다. 그때까지 이 계획을 비밀로 해주세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니까요. 영숙은 동의했다. 물론이죠. 하지만 진수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만약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자선 사업이 아닌 공동체 사업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도움을 받는 것보다 스스로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진수는 존경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합니다. 이것은 파트너십이 될 거예요. 제가 자본을 제공하고 여러분이 노동력과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요. 대화를 마친 후 그들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미나는 부엌 테이블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2명의 어린 남자아이들이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미나의 남동생들이었다. 이모, 숙제 다 했어요. 미나가 밝게 말했다. 그녀는 진수를 보고 미소 지었다. 바나나 아저씨도 같이 저녁 먹어요? 영숙은 당황한 듯 보였다. 미나야, 진수 씨는 바쁘실 거야. 그리고 우리 저녁은 간단해. 진수는 미나의 순수한 초대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괜찮아요.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요. 근처에 좋은 식당이 있을까요? 영숙은 망설였다. 그건 너무 과분해요. 제발요. 진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당신과 이야기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작은 감사의 표시로 받아주세요. 결국 영숙은 동의했다. 그들은 근처의 작은 한식당으로 갔다. 평범한 음식점이었지만 진수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식사 경험이었다. 그는 보통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식사를 했고 대부분은 비즈니스 미팅을 겸한 것이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쑥스러워했지만 곧 진수에게 호기심을 보였다. 특히 미나는 끊임없이 질문을 했다.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진수는 웃었다. 회사를 운영해. 어떤 회사요? 여러 종류의 회사야. 전자제품도 만들고 건물도 짓고 많은 일을 하지. 미나의 눈이 커졌다. 와, 그럼 로봇도 만들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우리 회사는 산업용 로봇을 만들어. 저도 나중에 로봇 만들고 싶어요. 미나가 흥분해서 말했다. 학교에서 과학이 제일 좋아요. 영숙은 부드럽게 웃었다. 미나는 과학과 수학에 재능이 있어요. 선생님도 그녀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시죠. 진수는 진심으로 감동받았다. 정말 대단하네. 미나야,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 정말로 로봇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식사가 끝난 후 진수는 그들을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었다. 헤어지기 전 그는 영숙에게 말했다. 내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진수 씨.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진수는 차를 타고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평소와 달리 그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활력이 있었다. 그는 태블릿을 켜고 커뮤니티 가든과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가도록 그는 연구를 계속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의 오피스는 강남의 고층 빌딩 꼭대기층에 있었고 서울의 정형이 내려다 보였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제 방문한 거여동의 작은 동네를 생각했다. 같은 도시인데도 너무나 다른 두 세계였다. 회장님, 박성민 씨가 도착했습니다. 정 비서가 인터폰으로 알렸다. 들여보내주세요. 박성민은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다. 그는 진수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최 회장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진수는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박 선생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거여동의 땅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땅은 제가 5년 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땅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공정한 가격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박성민에게 건넸다. 그 위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시장 가격보다 약 20% 높은 금액이었다. 박성민의 눈이 커졌다. 이건 매우 관대한 제안입니다, 회장님. 진수는 미소 지었다. 빠른 거래를 원합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제 법무팀이 처리할 것입니다. 오늘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3일 내에 송금이 완료될 것입니다. 박성민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사실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엇인가요? 그 땅에 관심을 보이는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저녁 당신과 통화한 직후에 연락이 왔어요. 진수는 갑자기 긴장했다. 누구죠? 강동그룹의 강태호 회장입니다. 그쪽에서도 그 땅을 구입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진수의 표정이 굳었다. 강태호, 그의 오랜 비즈니스 라이벌. 그들의 경쟁은 20년 이상 계속되어 왔다. 그리고 이제 그가 갑자기 이 작은 땅에 관심을 보인다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묘했다. 그가 얼마를 제안했습니까? 진수가 냉정하게 물었다. 박성민은 불편해 보였다. 제안보다 10% 더 높은 금액입니다. 진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토지 구매가 아니었다. 이제 이것은 그와 강태호 사이의 또 다른 경쟁이 되었다. 박 선생님, 제 제안을 30% 올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계약하시죠. 박성민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그 조건에 동의합니다. 진수는 정비서를 불러 법무팀을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1시간 후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고 박성민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거래는 성사되었다. 박성민이 떠난 후 진수는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강태호가 왜 갑자기 그 땅에 관심을 보였을까? 그가 진수의 계획을 알고 있을까?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진수는 전화를 들어 비서에게 지시했다. 강태호에 대한 최근 정보를 모두 가져와. 그의 최근 사업 동향, 투자, 모든 것을. 네, 회장님. 진수는 의자에 앉아 깊게 생각했다. 이제 이 작은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영숙과 미나,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한 약속. 그리고 최진수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진수는 그날 오후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땅을 구매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정말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다. 그렇게 빨리 해결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진수가 대답했다. 하지만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약간의 복잡한 상황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진수는 강태호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설명했다. 그의 오랜 비즈니스 라이벌이 갑자기 같은 땅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을. 이상하네요. 영숙이 말했다. 왜 그런 큰 기업가가 이런 작은 땅에 관심을 가질까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진수가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제 땅은 제 소유가 되었으니 공동 텃밭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과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주민 모임이 있어요. 그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거예요. 완벽합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영숙이 잠시 망설였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심할 수도 있어요. 이 동네에 갑자기 대기업 회장이 나타나서 땅을 사고 프로젝트를 제안한다면 누구나 뒤에 숨은 의도를 의심하겠죠. 진수는 깊이 생각했다. 이해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자선이 아닌 파트너십임을 강조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씨. 통화를 마치고 진수는 주말까지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연구를 시작했다.
커뮤니티 가든의 성공적인 사례들, 지속 가능한 농업 방법,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부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회사 내에서도 움직임을 시작했다. 구내식당 책임자를 불러 미팅을 가졌다. 로컬 푸드를 우리 구내식당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유기농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배된 채소와 과일을 말이죠. 식당 책임자는 놀란 표정이었다. 네? 하지만 회장님, 그건 비용이 더 많이 들 텐데요. 비용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의 새로운 방향입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이죠. 책임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진수는 평소와 다른 일상을 보냈다. 그는 회사 일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새 프로젝트 연구와 계획에 투자했다. 그는 또한 매일 영숙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가끔은 미나와도 전화로 이야기했다. 미나는 항상 호기심 가득한 질문으로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의 지능과 창의성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한 번은 그녀가 물었다. 아저씨, 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 질문은 진수를 당황하게 했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사람마다 다르겠지. 어떤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노력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자신의 일에만 집중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아저씨도 그랬어요? 미나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진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랬던 것 같아, 미나야.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일요일이 되었고 진수는 주민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거여동으로 향했다. 그는 평소처럼 고급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었다. 모임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다. 약 30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영숙이 그를 맞이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수 씨. 사람들에게 당신을 소개할게요. 영숙은 모임을 진행하는 듯 했다. 그녀는 주민들 앞에 서서 말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최진수 씨는 최근에 우리 동네 뒤편에 공터를 구입하셨고 우리 지역 사회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진수 씨, 직접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수는 앞으로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수천 명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작은 모임에서 더 긴장되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최진수입니다. 진수그룹의 회장이지만 오늘은 그냥 한 개인으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진수는 주민들의 표정을 살폈다. 대부분 의심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이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적 성공을 이루었지만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죠. 그리고 우연히 이 동네의 김영숙 씨와 그녀의 손녀 미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영숙과 미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미나는 할머니 옆에서 밝게 웃었다. 그들과의 만남은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중요성, 그리고 함께 일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는 공터를 구입했고 그곳을 커뮤니티 가든으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었다. 왜죠? 무슨 이득이 있길래요? 진수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직접적인 재정적 이득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 구내식당에서 여기서 생산된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구매할 것이고 그것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지역 사회를 강화하고 환경에 이로우며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여성이 질문했다. 땅은 이미 당신 소유인데 왜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나요? 혼자서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는 있겠죠. 진수가 인정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동체의 참여가 핵심입니다. 저는 자본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노동력, 지식, 그리고 열정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어요. 이것은 자선 사업이 아닌 파트너십입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계속되었다. 많은 질문과 토론이 있었다. 처음에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점차 주민들은 진수의 진정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영숙이 그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을 때 분위기가 바뀌었다. 저는 진수 씨를 믿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마침내 투표가 이루어졌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동의했다. 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회의가 끝난 후 영숙은 그에게 다가왔다. 잘 하셨어요, 진수 씨.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진수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땅을 정리하는 일부터요. 다음 주말에 주민들과 함께 대청소를 하면 어떨까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필요한 도구와 장비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미나가 다가왔다. 아저씨,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진수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미나야. 네 도움이 정말 필요해. 미나의 얼굴이 밝아졌다. 와, 저는 씨앗 심는 걸 도울 수 있어요. 학교에서 식물 키우는 법을 배웠거든요. 진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넌 우리의 식물 전문가가 되는 거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수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기쁨을 만끽했다. 그의 비즈니스 성공은 항상 숫자와 차트로 측정되었다. 하지만 오늘의 성공은 사람들의 눈빛과 미소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훨씬 더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서는 그의 행동이 주목받고 있었다. 강태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 보고서에는 진수의 최근 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래서 최진수가 갑자기 자선사업가가 되었다는 거군. 그는 냉소적으로 중얼거렸다. 흥미롭군. 다음 날 진수는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정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다. 회장님, 뉴스를 보셨습니까? 진수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뉴스? 정 비서는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경제 뉴스 사이트가 열려 있었고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다. 최진수 회장 사회공헌 활동 시작, 강남의 얼음왕이 녹기 시작했나? 기사는 진수가 최근 저소득층 지역에 나타나 주민들과 교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그가 땅을 구입해 커뮤니티 가든을 시작한다는 계획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었다. 이건 누가 정보를 흘린 거지? 진수는 혼란스러워했다.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미 여러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있고요. 진수는 깊게 생각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적어도 아직은. 그는 언론의 관심이 프로젝트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시킬까 걱정했다.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해. 그리고 공식 입장은 개인적인 관심사이며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논평이 없다로 해. 네, 회장님. 정 비서가 나간 후 진수는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뉴스 보셨나요? 그가 물었다. 네, 영숙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다. 어떻게 알려진 걸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곧 기자들이 당신을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아이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프로젝트에 영향을 줄까요? 진수는 한숨을 쉬었다. 아마도요. 하지만 우리가 계획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언론의 관심은 곧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이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냉혈한 최애로 알려진 기업가가 갑자기 자선사업가로 변신했다는 것은 매력적인 뉴스거리였다. 더구나 어떤 익명의 소식통은 진수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틀 후 영숙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진수 씨,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에서 기자들이 미나를 찾아왔어요. 진수는 즉각 긴장했다. 뭐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미나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기자들이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 캐물었대요. 아이가 너무 놀랐어요. 진수는 분노를 느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숙 씨. 제가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는 즉시 법무팀을 소집했다. 미나와 그녀의 가족을 위한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해 어떤 언론사도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홍보팀을 불렀다. 공식 성명을 발표해 이 프로젝트는 순수하게 개인적인 관심에서 시작된 것이며 어떤 세금 혜택이나 비즈니스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 특히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달라고 요청해. 그날 저녁 진수는 직접 영숙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민에게 작은 선물을 가져갔다. 과학책과 작은 식물 재배 키트였다. 미안해, 미나야. 기자들이 너를 괴롭혔다고 들었어. 미나는 조금 슬픈 표정이었지만 선물을 보고 밝아졌다. 괜찮아요, 아저씨. 제가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진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 아이의 회복력은 정말 놀라웠다. 영숙은 차를 내오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수 씨. 우리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진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미나는 새 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다. 아저씨,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이 책에 있는 수경 재배에 대해 알아요? 물만 사용해서 식물을 키우는 거래요. 우리 텃밭에도 이런 거 만들 수 있을까요? 진수는 미나의 창의력과 열정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다. 그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미나야. 한번 연구해보자. 그는 영숙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영숙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네, 그래요. 미나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배우기를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 같은 형편에서는 그녀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워요. 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미나의 학교는 어떤가요? 일반 공립학교예요. 좋은 학교지만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지 않아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형성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날에 논의할 일이었다. 오늘은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가 시작한 이 작은 프로젝트는 이제 그의 통제를 벗어나 더 큰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감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미나와 같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흥분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꿈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언론의 관심은 여전했지만 진수는 이제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았다. 그는 법적 조치를 통해 영숙과 아이들을 보호했고 자신의 홍보팀은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토요일 아침 진수는 약속대로 공터 청소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 거여동에 도착했다. 그는 놀랐다. 50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미 모여 있었고 모두 작업 도구와 장갑을 들고 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그가 영숙에게 말했다. 영숙은 미소 지었다. 네, 뉴스 덕분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수 씨, 이쪽으로 오세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녀는 진수를 한 여성에게 데려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차림새였고 지적인 인상을 주었다. 이분은 박소연 선생님이에요. 미나의 담임 선생님이시죠. 소연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최 회장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진수는 손을 내밀었다.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진수라고 불러주세요. 네, 진수 씨. 사실 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진수는 관심을 보였다. 어떤 면에서요? 미나는 제가 20년 교직 생활 동안 만난 아이들 중 가장 뛰어난 아이 중 하나예요. 특히 과학과 수학에 대한 그녀의 이해력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학교에는 그녀의 재능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녀의 재능을 알아차렸습니다. 항상 호기심 가득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길 좋아하죠.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사실 제가 미나를 위한 특별 장학금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있어요. 강남의 사립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소외계층의 영재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문제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거죠. 진수의 눈이 빛났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소연은 자세히 설명했다. 세종학당이라는 명문 사립학교에서 해마다 몇 명의 저소득층 영재 아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뿐만 아니라 방과 후 활동, 여름 캠프, 그리고 대학 준비까지 지원한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이 지원해요. 미나가 얼마나 뛰어나다고 해도 경쟁은 정말 치열합니다. 진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세종학당의 이사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민에게도 영숙에게도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미나가 그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가 물었다. 시험을 봐야 하고 포트폴리오도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면접도 있습니다. 제가 미나를 도와줄 수 있지만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연은 잠시 생각했다. 사실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 커뮤니티 가든 프로젝트를 미나의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특히 그녀가 제안한 수경 재배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요.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고 문서화한다면 그녀의 과학적 재능과 창의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진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나가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게 해야 합니다. 소연도 밝게 웃었다. 정확히요. 이것은 민에게 실제 과학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대화를 마치고 진수는 청소 작업에 합류했다. 그는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고 장갑을 끼고 다른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치우고 잡초를 제거했다. 평소 비서와 직원들에 둘러싸여 있던 그에게 이런 육체 노동은 낯설지만 이상하게 만족스러웠다. 미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작은 그룹을 이끌고 있었다. 그들은 분리수거를 담당했고 미나는 열정적으로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다른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수백 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해야 하는 거예요. 진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미나는 이미 작은 지도자였다. 청소 작업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점심시간에 영숙과 다른 여성들이 준비한 김밥과 떡이 모두에게 제공되었다. 진수는 평소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먹던 그가 이런 간단한 음식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오후가 되자 공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 쓰레기와 잡초는 사라졌고 땅은 평평하게 정리되었다. 이제 실제 텃밭을 만들 준비가 되었다. 진수는 모든 주민들 앞에 서서 발표했다. 오늘 모두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공간입니다. 다음 단계는 텃밭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입니다. 제가 필요한 자재와 도구를 제공할 것이고 전문가도 초빙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의견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이제 그들의 눈에서 의심은 사라지고 열정과 기대감이 보였다. 그날 저녁 진수는 영숙의 집에 초대받아 저녁 식사를 했다. 소박한 식탁에는 영숙이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대접할 것 없는데 영숙이 말했다. 진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진짜 집밥을 먹는 것 같네요. 식사 중에 미나는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수경 재배 시스템을 텃밭 한쪽에 만들고 싶어요. 책에서 봤는데 물과 영양분만으로 식물을 키울 수 있대요. 그리고 태양광 패널도 설치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진수는 감탄했다. 그거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구나, 미나야. 박소연 선생님께 들었는데 네가 특별한 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미나의 눈이 커졌다. 네, 세종학당이요. 정말 가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진수는 미나의 손을 잡았다. 미나야, 네가 정말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 도전해봐.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게. 영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세종학당은 강남의 최고급 학교예요. 미나가 거기 간다면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 그리고 우리 같은 배경을 가진 아이가 그런 곳에 가면 다른 아이들과 너무 달라 보일 거예요. 진수는 영숙의 걱정을 이해했다. 맞아요, 영숙 씨. 그런 걱정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미나는 강한 아이예요. 그리고 그 학교에는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을 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최종 결정은 미나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갈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할게요.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을 우리 동네 다른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줄 거예요. 진수는 미나의 결연한 의지에 감동받았다. 이 아이는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생각하고 있었다. 식사 후 진수는 영숙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 미나의 교육에 대해 더 생각해봤어요. 그가 말했다. 제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지만 그것이 당신이나 민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됩니다.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솔직히 말하면 진수 씨, 저는 미나가 좋은 교육을 받길 원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뿌리와 가치를 잃길 원하지 않아요. 세종학당 같은 곳은 학업적으로는 훌륭하지만 그곳의 문화는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세종학당과 이 지역 학교 사이에 교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두 학교의 학생들이 서로의 환경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게요. 특히 이 커뮤니티 가든을 중심으로요. 영숙의 눈이 빛났다.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렇게 하면 미나는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얻으면서도 자신의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진수는 미소 지었다. 정확히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미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쪽 학교의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이 될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교육 프로그램과 텃밭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수는 영숙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녀가 어떻게 대학에서 식물학을 공부했는지, 어떻게 연구원으로 일했는지, 그리고 남편의 사망 후 어떻게 모든 것을 잃었는지. 당신은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영숙 씨. 진수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런 역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계시니까요. 영숙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에게는 아이들이 전부니까요. 진수는 그녀의 눈에서 강인함과 지혜를 보았다. 그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물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숙처럼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가진 삶을 살고 있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수의 전화가 울렸다. 정 비서였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긴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긴급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진수는 긴장했다. 언제? 내일 오전 9시입니다. 회장님의 최근 활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토지 구매와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관해서요. 진수는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의 행동은 분명 회사 내에서 의문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알겠어. 준비해.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섰다. 테이블 주위에는 10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다. 이사회 의장인 박중호가 말을 시작했다. 최 회장님, 최근에 당신의 행동에 대해 이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진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떤 점이 우려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첫째, 당신은 회사의 자금으로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둘째, 그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이미지와 브랜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적인 활동입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이 주주들의 이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진수는 이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그들 대부분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마치 그를 처음 보는 것처럼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선 제가 명확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수가 말했다. 토지 구입은 제 개인 자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사의 돈은 일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들렸다. 그리고 둘째,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 사회 발전에 관한 시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회사가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이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왜 이 모든 것을 이사회와 상의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행동은 독단적으로 보입니다. 진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느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개인적인 동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어린 소녀와 그녀의 할머니를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가 저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관심사를 넘어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계속했다. 우리는 20년 동안 성공적인 기업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으로 발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커뮤니티 가든 프로젝트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 나서 가장 연장자인 이사 한 명이 말했다. 최 회장님, 저는 당신을 20년 넘게 알아왔습니다. 당신은 항상 냉철하고 계산적인 사업가였습니다. 갑자기 이런 변화를 보이는 것이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진수는 미소 지었다. 저도 이해합니다. 저 자신도 이런 변화가 놀랍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변화가 단순히 감성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기도 합니다.
의장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가 지난 며칠 동안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 활동의 중요성, 사회적 책임이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환경 친화적 경영이 장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 작은 커뮤니티 가든 프로젝트가 어떻게 더 큰 회사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 설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텃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테스트하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살아있는 실험실이 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진수는 이사들의 반응을 기다렸다. 처음에는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몇몇 이사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의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그도 진수의 열정과 비전에 감명받은 것 같았다. 최 회장님, 당신의 비전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여전히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예산과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에게도 이 새로운 방향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모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에게도 직접 설명할 것입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진수는 아직 많은 도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사회의 완전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사무실로 돌아온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문득 이 도시의 다른 부분, 거여동의 작은 공터와 그곳에서 일하는 주민들을 생각했다. 두 세계가 만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접점에서 무언가 새롭고 의미 있는 것이 탄생하고 있었다. 2달이 지났다. 텃밭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다. 공터는 이제 잘 정리된 커뮤니티 가든으로 변모했다.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다양한 채소와 과일이 심어져 있었고 미나가 제안한 수경 재배 시스템도 한쪽에 설치되었다. 주민들은 교대로 텃밭을 관리했고 주말에는 모두 모여 함께 일했다. 진수는 가능한 한 자주 방문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의 존재에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그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는 특히 미나와 가까워졌다. 그녀의 수경재배 프로젝트는 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진수는 종종 그녀에게 과학과 사업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다. 세종학당 지원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미나는 매일 방과 후 소연 선생님과 특별 수업을 받았고 주말에는 진수가 고용한 강사들에게 추가 교육을 받았다. 그녀의 수경 재배 프로젝트는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되었고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과학, 수학, 심지어 경영까지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진수가 제안한 학교 교류 프로그램도 시작되었다. 세종학당의 학생들이 격주로 커뮤니티 가든을 방문해 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배웠고 거여동의 아이들은 세종학당의 첨단 과학 실험실을 이용할 기회를 얻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진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회사의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구내식당은 이제 커뮤니티 가든에서 생산된 유기농 채소를 사용했고 직원들은 자원봉사 시간을 갖고 텃밭 관리에 참여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강태호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진수의 활동을 따라다녔다. 그는 언론을 통해 진수의 프로젝트가 단순한 홍보 수단이라고 비난했고 심지어 일부 투자자들에게 진수그룹의 주식을 매각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리고 오늘 진수는 더 큰 위기에 직면했다. 회장님, 기상청에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정 비서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내일부터 사흘간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진수는 즉시 걱정이 되었다. 거여동은 어떤가? 침수 위험이 있나? 네, 안타깝게도 그 지역은 저지대에 위치해 있어 침수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아파트 뒤편의 공터는 더 그렇습니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즉시 대책팀을 꾸려 우리 회사의 재난 대응팀과 장비를 준비하고 모래주머니와 배수 장비도 확보해. 네, 회장님. 하지만 정 비서가 망설였다. 그 지역은 우리 회사의 공식적인 책임 구역이 아닙니다.
이런 조치는 회사 자원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진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곳의 토지 소유자이고 그 주민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그들을 돕는 것은 나의 책임이야. 회사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면 모든 비용을 내 개인 계좌에서 지불하겠어. 정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진수는 즉시 영숙에게 전화했다. 영숙 씨, 내일부터 심한 폭우가 예상됩니다. 텃밭과 아파트 지역이 침수될 위험이 있어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네, 뉴스에서 봤어요. 이미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제가 지원팀을 보내겠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설치하고 배수 시스템을 점검할 거예요. 아이들과 노인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준비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수 씨.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전에도 폭우를 겪어봤어요. 통화를 마친 후 진수는 직접 현장으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이미 주민들은 대비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텃밭의 작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닐을 씌우고 배수로를 청소하고 있었다. 진수의 지원팀도 곧 도착했다. 그들은 전문 장비와 함께 왔고 주민들과 협력하여 더 많은 모래주머니를 설치하고 임시 배수 시스템을 구축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작업은 계속되었다. 진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작업에 참여했다. 그는 모래주머니를 나르고 배수로를 파고 주민들과 함께 일했다. 자정이 지났을 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비였지만 점점 강해졌다. 예보보다 일찍 왔군요. 영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진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번개와 함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급히 대피했지만 비는 너무 강해서 순식간에 모두가 흠뻑 젖었다. 진수는 영숙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의 차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이미 도로는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그의 차는 움직일 수 없었다. 진수 씨, 우리 집에서 밤을 보내세요. 영숙이 제안했다. 이 비에 운전하는 것은 너무 위험해요. 진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상황이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영숙을 따라 아파트로 들어갔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따뜻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영숙은 진수에게 마른 옷과 따뜻한 차를 제공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수가 말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영숙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당신은 우리를 돕기 위해 여기 온 거니까요. 소파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네요. 작지만 괜찮을까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작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창밖에서는 폭우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가끔 번개가 방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를 생각했다. 그곳은 넓고 고급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지금 이 작은 아파트에서 더 편안함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일찍 일어났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이제는 더 강해진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수는 돌아보았다. 영숙은 이미 옷을 갖춰 입고 있었다. 네, 평소 습관이에요. 그가 대답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그들은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도로는 이미 물에 잠겨 있었고 텃밭 방향은 완전히 물에 잠긴 것 같았다. 걱정되네요. 영숙이 말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때 갑자기 강한 천둥 소리와 함께 전기가 나갔다. 아파트가 순간 어두워졌다. 아, 정전이군요. 영숙이 말했다. 촛불을 찾아볼게요. 그녀가 캐비닛을 뒤지는 동안 진수는 전화기를 확인했다. 다행히 신호는 아직 있었다. 그는 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이 어떤가? 회장님, 서울 전역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 지역이 침수되었고 일부 지역은 전기가 끊겼습니다. 특히 거여동 지역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팀은 어디 있지? 아직 현장에 있습니다만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 이동이 제한적입니다. 알았어. 추가 지원을 보내. 보트나 수중 펌프 같은 장비도 필요할 거야.
네, 회장님. 그리고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의 행동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진수는 한숨을 쉬었다.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시간이 없어. 나중에 처리하겠어. 그는 전화를 끊고 영숙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깨워서 대피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주민들에게도 알려야 해요. 그들은 서둘러 아이들을 깨우고 몇 가지 필수품을 가방에 넣었다. 진수는 아파트 전체에 대피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렸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깨어 있었고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누군가가 소리쳤다. 진수는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1층 로비는 이미 발목까지 물에 잠겨 있었고 물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다. 모두 위층으로 대피하세요. 그가 소리쳤다. 사람들은 패닉 상태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진수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먼저 돕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 영숙의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아이들과 함께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옥상으로 가야 해요. 진수가 말했다. 1층이 이미 침수되었어요. 그들은 서둘러 옥상으로 향했다. 다른 주민들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옥상에 모여 있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흠뻑 젖었다. 옥상에서 바라본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주변 지역은 마치 호수처럼 변해 있었다. 텃밭 지역은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고 도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일부 1층 창문은 이미 물 아래에 있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과거에도 비가 많이 왔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진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을 거예요. 구조대가 곧 올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비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물은 계속해서 상승했다. 2시간 후 물은 이미 2층까지 차올랐다. 미나는 진수 옆에 서서 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 우리 텃밭은 어떻게 될까요? 진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나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걱정이 더 컸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보다 그들이 함께 만든 텃밭을 더 걱정하고 있었다. 다시 만들 수 있어, 미나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안전한 것이 중요해.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슬픈 표정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옥상의 상황은 더욱 위태로워졌다. 음식과 물이 부족했고 특히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은 추위와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진수는 자신의 재킷을 한 노인에게 주었고 자신의 전화기 배터리를 아껴가며 계속해서 구조 요청을 보냈다. 마침내 오후가 되어서야 구조 헬리콥터의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팔을 흔들었다. 헬리콥터는 옥상 위에 머물렀고 구조대원이 내려와 상황을 평가했다. 그들은 우선 어린아이들과 노인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먼저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미나, 너희 동생들이랑 먼저 가렴. 영숙이 말했다.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랑 같이 갈래요. 걱정 마, 할머니도 곧 따라갈 거야. 진수가 설득했다. 지금은 동생들을 돌봐야 해. 마침내 미나는 동의했고 그녀와 남동생들은 헬리콥터에 태워졌다. 그들이 안전하게 떠나는 것을 본 후 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였다. 갑자기 영숙이 쓰러졌다. 영숙 씨. 진수가 그녀를 붙잡았다. 영숙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차가웠다. 그녀는 젖은 옷을 입은 채로 너무 오랫동안 추위에 노출되어 있었다. 구조대, 여기 응급 상황입니다. 진수가 소리쳤다. 구조대원들이 재빨리 다가와 영숙을 확인했다. 저천증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들은 영숙을 들것에 싣고 헬리콥터로 옮겼다. 진수는 그녀와 함께 가고 싶었지만 아직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많았다. 제가 남아서 다른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가 구조대원에게 말했다. 그녀를 잘 부탁드립니다. 구조 작업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한 후에야 진수는 마지막 헬리콥터를 타고 대피소로 향했다. 대피소는 근처 학교 체육관에 마련되어 있었다. 수백 명의 이재민들이 이미 그곳에 모여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음식과 담요를 나눠주고 있었다. 진수는 즉시 미나와 그녀의 동생들을 찾았다. 그들은 한쪽 구석에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다. 미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아저씨, 그녀가 진수를 보고 달려왔다. 할머니는요? 진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할머니는 병원에 계셔. 곧 괜찮아질 거야. 야, 정말요? 미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럼 할머니는 강한 분이잖아. 걱정하지 마. 진수는 즉시 영숙이 있는 병원을 알아보고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대피소 관리자에게 말하고 자신의 회사 차량을 불러 미나와 그녀의 동생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은 이재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진수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영숙의 상태를 물었다. 김영숙 씨는 현재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저천증과 탈진 상태였지만 이제 천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병원에서 관찰이 필요합니다. 진수는 안도했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볼 수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짧게요. 그녀는 아직 많이 약해요. 진수는 아이들을 영숙의 병실로 안내했다. 영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여러 모니터와 IV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자 약하게 미소 지었다. 할머니, 미나가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미나야. 영숙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괜찮아. 너희들은 어떻니? 다치지 않았니? 우린 괜찮아요. 미나가 대답했다. 진수 아저씨가 도와주셨어요. 영숙은 진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진수 씨. 또 한 번 우리를 구해주셨네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영숙 씨.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도운 거예요. 아이들이 영숙과 이야기하는 동안 진수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확인했다.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있었다. 대부분은 정 비서와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는 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정 비서. 지금 병원에 있어. 수해 상황은 어떤가? 심각합니다, 회장님. 서울 전역이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거여동 지역은 거의 모든 건물이 침수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적은 편이지만 재산 피해는 막대합니다. 진수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 회사는? 본사 건물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몇몇 공장과 창고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알았어, 내일 회사로 돌아갈게. 오늘은 여기서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해. 네, 회장님.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셨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진수는 놀랐다. 어떻게 그런 소식이? SNS에 회장님이 주민들을 돕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미 여러 뉴스 채널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진수는 이런 관심이 불편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걱정할 시간이 없었다. 모든 언론 대응은 보류해. 지금은 구호 활동에 집중하자. 우리 회사의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이재민들을 돕도록 해. 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잦아든 것 같았다. 도시는 물에 잠겨 있었고 복구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텃밭 프로젝트도 크게 손상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절망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솟아올랐다. 그는 이 위기를 통해 더 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는 그 과정의 일부가 되고 싶었다. 병실로 돌아가자 미나는 종이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뭘 그리고 있니? 그가 물었다. 미나는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새로운 텃밭의 설계도였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홍수에 대비한 배수 시스템이 있는 텃밭이었다. 다음에는 이렇게 만들면 물에 안 잠길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진수는 감동받았다. 이 어린 소녀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래, 미나야.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함께 더 좋은 텃밭을 만들자. 영숙은 약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나는 항상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죠.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그날 밤 진수는 병원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 아이들은 그의 옆에서 담요를 덮고 자고 있었다. 그것은 불편한 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오랜만에 평화로움을 느꼈다. 비록 주변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의 꿈속에서 그는 다시 태어난 텃밭을 보았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강한 텃밭. 그리고 그 주변에는
웃고 있는 아이들과 주민들이 있었다. 그 중심에는 미나가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은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6개월이 지났다. 거여동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홍수는 많은 것을 파괴했지만 그것은 또한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었다. 진수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단순히 텃밭을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지역 사회를 위한 종합적인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진수 씨, 이건 정말 놀라워요. 영숙이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를 둘러보며 말했다. 진수는 미소 지었다. 이건 모두의 노력 덕분이에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는 이전의 공터보다 높은 곳에 위치했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1층에는 텃밭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작은 마켓과 주민들을 위한 모임 공간이 있었다. 2층에는 교육센터가 있어 아이들은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고 성인들은 다양한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건물 옥상에는 미나가 설계한 최첨단 수경 재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미나의 디자인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고 이미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미나의 발표회 준비는 다 됐나요? 진수가 물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너무 긴장하고 있어요. 내일이 세종학당 최종 면접이잖아요. 미나의 세종학당 입학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홍수로 인해 지원 일정이 지연되었고 그녀는 추가 시험을 봐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수경재배 프로젝트는 입학위원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내일의 최종 면접은 마지막 관문이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미나는 잘 할 거예요. 그녀는 놀라운 아이니까요. 진수가 영숙을 안심시켰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미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하고 있었다. 새로운 텃밭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다. 주민들은 교대로 텃밭을 관리했고 생산된 작물은 지역 시장과 진수의 회사 구내식당에 공급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델이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진수의 프로젝트는 도시 농업과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개발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고 여러 지방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홍수 이후 진수는 회사 내에서 큰 도전에 직면했다. 일부 이사들은 그가 회사 자원을 개인적인 프로젝트에 사용했다고 비난했고 몇몇 주주들은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그의 오랜 라이벌 강태호는 이런 불만을 이용하여 진수그룹의 인수를 시도했다. 그는 주주들에게 진수가 회사의 이익보다 개인적인 명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수는 이런 도전에 놀라운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는 방어적이 되거나 숨지 않았다. 대신 그는 모든 주주들을 거여동의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로 초대했다. 여러분이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그가 말했다. 이것이 단순한 자선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회사와 사회 전체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시작인지. 많은 주주들이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그들은 커뮤니티 센터와 텃밭을 방문했다. 그들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프로젝트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직접 목격했다. 특히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미나의 프레젠테이션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수경재배 시스템이 어떻게 물 사용을 90% 줄이면서도 생산량을 2배로 늘릴 수 있는지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기술이 물 부족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 주주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고 대부분은 진수의 비전을 지지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의 미래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강태호의 인수 시도는 실패했고 오히려 그의 평판이 손상되었다. 언론은 그가 진수의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한다고 비난했고 그의 회사 주가는 하락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후 진수는 강태호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는 강태호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다. 왜 날 부른 거지? 강태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진수는 미소 지었다.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20년 동안 경쟁자였어. 맞아요. 그리고 그 20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이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협력할 때라고 생각해요. 특히 지속 가능한 개발 분야에서요. 진수는
강태호에게 새로운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그 회사는 도시 농업과 지속 가능한 주거 솔루션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두 그룹의 강점을 결합할 것이다. 강태호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점차 진수의 비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도 홍수 이후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고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생각해 볼게.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닐 거야. 물론이죠. 진수가 동의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은 미나의 세종학당 최종 면접일이었다. 진수는 영숙과 함께 미나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다. 긴장돼요. 미나가 차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미나야. 진수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냥 네가 평소처럼 하면 돼. 넌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세종학당은 화려한 캠퍼스를 가진 명문 사립학교였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다른 지원자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고급 옷을 입고 있었고 비싼 차에서 내렸다. 영숙은 불안해 보였다. 우리가 여기에 맞을까요? 진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영숙 씨, 미나는 여기 있는 어떤 아이보다도 뛰어나요. 그리고 그녀의 뿌리와 가치는 그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미나는 면접장으로 들어갔고 진수와 영숙은 밖에서 기다렸다. 그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1시간 후 미나가 밝은 표정으로 나왔다. 어땠어? 영숙이 물었다. 잘했어요. 미나가 기쁘게 말했다. 심사위원들이 제 수경재배 프로젝트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다른 학교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물었을 때 제가 이미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했더니 정말 놀라워했어요. 진수와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이 시작한 학교 간 교류 프로그램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이었다. 그 기간 동안 진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그는 강태호와의 합작 투자를 준비하고 있었고 동시에 커뮤니티 센터의 확장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마침내 결과 발표 날이 왔다. 진수는 영숙의 집을 방문했다. 미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곧 발표될 거예요. 그녀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정확히 오후 2시 세종학당의 웹사이트가 업데이트되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지원자 번호를 입력했다.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났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미나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뛰어올랐다. 합격했어요. 합격했어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안아주었고 진수도 함께 기뻐했다. 내가 말했잖아, 미나야. 넌 특별한 아이야. 축하 분위기 속에서 진수는 문득 지난 8개월을 돌아보았다. 그가 처음 미나를 만났을 때 그는 외로운 부자였다. 그는 물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진정한 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주민들이 모두 모여 미나의 합격을 축하했고 동시에 그들의 커뮤니티가 이룬 성과를 기념했다. 파티 중간에 영숙이 진수를 한쪽으로 불렀다. 당신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오래된 서류 가방에서 누런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쓴 장문이었다. 내가 부자가 되면 그 장문은 시작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충분한 음식과 좋은 집을 가질 수 있도록요. 그리고 나는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진수는 혼란스러워했다. 이게 뭐죠? 당신이 쓴 글이에요. 영숙이 부드럽게 말했다. 30년 전 당신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진수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어떻게? 저는 당신의 선생님이었어요, 진수 씨. 부산의 작은 학교에서. 당신은 제 학생이었고 이 장문은 제가 평생 간직해온 것 중 하나예요. 진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영숙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서서히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친절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던 젊은 선생님. 항상 그의 질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해주던 선생님. 김 선생님. 그가 마침내 기억해냈다. 정말 선생님이세요? 영숙은 미소 지었다. 네, 맞아요. 당신은 항상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당신은 항상 바나나를 좋아했죠. 진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놀라운 우연이네요. 우연일까요? 영숙이 반문했다. 아니면 운명일까요? 어쨌든 저는 이 장문을 보관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정말로 그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고 있어요. 진수는 장문을 다시 읽었다. 그 순수한 단어들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원래 꿈을 잊고 살아왔다. 고맙습니다, 영숙 씨. 이것은 제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진수, 영숙, 미나와 그녀의 동생들은 텃밭 옥상에 남았다. 그들은 미나가 재배한 채소로 만든 간단한 식사를 함께 했다. 그리고 특별한 디저트로 미나가 준비한 바나나 껍질로 만든 캐러멜 디저트를 먹었다. 어때요, 아저씨? 미나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진수는 한 입 먹어보고 놀라워했다. 이거 정말 맛있다. 어떻게 만든 거야? 미나는 기쁘게 설명했다. 바나나 껍질에는 많은 영양분이 있어요. 그리고 설탕과 버터로 캐러멜화하면 정말 맛있어져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진수는 영숙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놀라워요. 버려질 뻔한 것에서 이렇게 맛있는 것을 만들다니.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만 가지고 있다면요. 진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고 텃밭의 식물들은 달빛 아래 고요히 자라고 있었다. 그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8개월 전 그는 단순히 바나나 껍질을 달라는 한 소녀의 요청에 의해 이 여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새로운 가족을 찾았고 오래전에 잊었던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재발견했다. 물론 모든 도전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강태호와의 협력은 여전히 불확실했고 일부 이사들은 아직도 그의 새로운 방향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미나의 세종학당 생활은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진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저씨, 미나가 갑자기 물었다. 행복하세요? 진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평생 동안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는 항상 성공, 성취, 부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네, 미나야,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나는 정말 행복해.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었다. 그는 진정으로 행복했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에서 오는 일시적인 만족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고 의미 있는 행복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사는 데서 오는 행복이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 희망과 두려움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에 대해.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에게서 진정한 부의 의미를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창의력, 존엄성, 그리고 진정한 인간적 연결을 통해 부족함을 풍요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은행 계좌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었다. 파임데이 히스토리아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진수와 미나 그리고 영숙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삶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왼쪽에 있는 재생 목록을 클릭하세요. 여기에는 이와 같이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매일 우리는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